자, 저는 SRT를 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도착을 했고요. 아침 차를 타면 대구까지 2시간도 안 돼서 도착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수서역에서 대구로 내려온 이유가 고속도로 부심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 스토킹 사건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큰 사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벌금 내면 끝 아니야? 근데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안이 결코 별게 아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스토킹 사건의 유형이 전 연인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내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은 따라다닌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따라다닌다는 거 하는 것은 직장 앞에 서 있다거나 거주지 앞에 서 있다거나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그 연락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휴대전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내지는 피해자의 블로그에 계속적으로 글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도 스토킹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스토킹 사건이 언제 무거워질 수가 있느냐, 중대해질 수가 있느냐, 특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까지 받게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스토킹 한두 번 했다고 검사가 공소를 바로 제기하진 않습니다. 한두 번 하면 그것도 범죄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약식으로 검사 약식 처분을 하여서 판사님이 약식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스토킹 행위가 6개월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반복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검사가 필수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해서 다 구속이 되는 건 아닌데, 여하튼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스토킹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토킹 사건은 맞는데 이 혐의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다거나 연락을 했던 사안은 아니에요. 그럼 왜 구속이 되어서 구속 적부심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좋지 않은 거긴 한데 아마 하루 정도 연락을 하고 직장도 찾아가고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 피해자 직장에 찾아갔을 때 품속에 칼을 들고 갔다고 하네요. 뭐 칼을 들고 해코지를 했다거나 위협을 한 건 아닌데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갔고 이제 거기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가 된 거죠.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은요, 반복성이 핵심인데요. 이분한테 반복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루 그런 거니까요. 하루 한 번. 하지만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는 것은 검사나 내지는 판사님이 보기에 사건이 중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연인 사이에서 아니면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우발적인 내지는 감정적인 것이 너무 격해서 찾아가거나 쫓아가고 싶더라도 하면 안 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흉기 같은 걸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이나 거주지에 찾아가면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적극적으로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스토킹 범죄 더 이상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